주린이들에게 숲을 보여주는 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25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6월의 마지막 주이자 2023년 상반기를 정리하는 남은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무엇을 잘 체크하고 잘 정리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요.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요. 반드시 돌아봐야만 하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증시 분위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3일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23포인트 하락해서 257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썸네일에서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2600 깨질 것이다 라는 거를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앞에서 2600포인트를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하다. 그런 게 주식이다.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더니 댓글에 공감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듯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은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개인들이 너무 많이 실망하고 실망을 떠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무서워하는구나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던 금요일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6월 19일부터 6월 23일 지난주 한 주 동안 코스피는요 1.51% 하락했고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2600포인트를 반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빠진 퍼센테이지가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하죠. 자, 그게 바로 지난주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첨가로 말씀을 드리면 외인이 1조 1,400억 원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슬금슬금 질금질금 매도를 하면서 조금 더 관망하고 있죠. 그 관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조금 더 이제 나 팔 거야. 너무 싼 가격에는 팔 수는 없지만 증시 분위기 봐서 좀 팔 거야.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강력하게 가스라이팅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더 하락할 것 같은, 예를 들면 2000포인트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2200포인트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스멀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2300까지 올라와 있고 2300, 2350, 24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기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주식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금융권을 통해서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하고 그 펀드 자금으로 주식시장에 발을 더 깊이 담급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2,500, 2,600까지 와 있으면은 그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상단을 상향 조정하면서 개인들이 증시 안 좋을 거라고 하더니 벌써 2,600까지 갔어. 증권사 전문가들이 3,000 간대. 그런데 나는 주식이 없어. 아이고 속상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포머성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움직인다. 그런 공식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수한다. 예전에는요. 외국인들이 장기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매수해서 꽤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현물을 매도하든 혹은 현물은 가지고 있는 대신에 파생 상품을 건드리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의 재미를 느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그들이 오래 주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계속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1조 1,400억 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자 또 기관들은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물량을 조금씩 던지고 있고 그 물량은 개인들이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으나 그 물량을 받고 있는 개인들이 무섭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고요. 자,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는 2,530에서 2,65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예상 코스피 밴드 그렇게 의미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들은요, 국내 증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 전까지는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된다. 따라서 국내 증시가 앞으로 한 주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심화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성은 오르락내리락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락 압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하락 압력을 받는 동안 오히려 투자자들은 비중 확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또 뻔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왜 미쓰리 지수가 빠지면 개별 종목들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그렇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덜 출렁거리면 그동안 눈치를 봤던 개별 종목들,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 어제 말씀드렸죠.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자, 하락 요인으로는요,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감, 그리고 글로벌 자금의 일부가 주식시장을 선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이게 어떤 것을 시사하냐면, 아까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개인들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개인들이 자금이 없습니다. 이미 물려있는 종목이 있고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있는 투자자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축소 중이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뉴욕 증시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증시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휴장이었죠. 그리고 목요일 날은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5거래일 중에 하루는 쉬었고요. 하루는 혼조세였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그 하락한 이유가 뭐였냐면 투자자들은 연내, 올해, 하반기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야, 니네 인하할 거지? 니네 인하해야 돼? 약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은 개뿔, 이외 금리 인상 할 거야. 이외 금리 인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뉴욕 증시 한 주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고 지금 나스닥, S&P,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4주, 길게는 8주, 짧게는 4주 이렇게 연속 상승세로 쭉 유지하다 보니까 인간이 언제까지 잘 나갑니까? 그죠? 잘 나가는 상황에서 건방 떨고 무리하다 보면은 다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 겪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워낙 그동안 뜨거웠기 때문에 지난주 5거래일 중에 하루 쉬고 하루 혼조세였고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으나 그냥 아직까지는 추세가 확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왜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니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게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면 우선 경제 지표를 봐야죠. 지금은요. 7월 달에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지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28일과 29일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어떤 발언들을 합니다. 그런 발언들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자, 경제 지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증시 분위기를 좀 점검해 볼 텐데 26일 6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 제조업 지수 거의 한 번도 제대로 상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모는 종이를 한번 펼쳐놓고 점을 찍어 보십시오. 1월 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8.4. 2월 달에는요, 마이너스 13.5. 그리고 3월 달에는 마이너스 15.4. 그리고 4월 달에는 마이너스 23.4. 5월 달에는 마이너스 29.1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모는 종이에 찍는 점이 어떻습니까? 점점 우하향 곡선을 만들고 있고 그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데 경제가 좋다고요? 지금 1월 달부터 거의 반년 정도를 물론 지역적인 댈러스 지역이라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6개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플러스를 내본 상태가 못 되고 있는데 지금 뉴욕 증시가 좋다. 아니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믿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미국 경제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고용지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고용지표가 지금 잘 나오는데 그런 고용지표를 보고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취준생이라면 부모님이 경제가 좋아서 돈 많이 벌어오면 굳이 적극적인 취업을 하겠습니까? 그죠? 난 좋은 회사 가고 싶어. 라고 적극적으로 취직을 할 거고, 적극적으로 취업하진 않을 거겠죠.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아이고, 경제가 안 좋아질 테니까 그냥 일단 아무 데나 들어가 보자.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경제가 좋으면, 나 상사가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못 다니겠어. 그리고 그만뒀다가 더 다른 회사, 더 좋은 회사, 내 입맛에 맞는 회사 들어가려고 이직이 쉽겠죠.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일단 눈치를 봅니다. 나 잘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거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비농업자 부분은 30만 건이 넘어갔지만 반면에 실업률이 0.3%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26일 6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5월달, 6월달 계속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주장해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5월달에 발표되는 4월달 관련 경제지표는 좋을 것이다. 6월달에 발표되는 5월달 관련 경제지표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그 잘 모르는 분위기가 지금 6월달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발표되는 5월달 관련 경제지표는 혼조세고 6월달임에도 불구하고 6월달 관련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거는 6월달 관련 경제지표다 보니까 6월에 발표되다 보니까 5월달 관련 경제지표처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6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5월달에 마이너스 29.1이었는데 또 갑자기 낙폭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6월달에 발표되는 5월달 혹은 6월달 관련 경제지표는 상당히 시장에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일 5월달 내구재 주문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8일 날 연준의 연간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3개가 연달아서 발표가 되는데 예상보다 더 잘 나왔었다라는 것이 지난달에 발표됐던 잠정치였고요. 과연 이번에 발표되는 확정치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6월의 마지막 날 5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되고요. 6월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월 달 경제 지표 그리고 6월 달 경제 지표는 뭔가 이렇게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은요 어떻게 될 거야라고 설득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제가 5월 달에 4월 달 관련 개인 소비 지출 잘 나올 거다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지금은 저도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에 대해서 감이 좀 잘 안 와요. 그만큼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걸 다시 설명해 드렸을 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대판 싸우고 헤어질 걸 각오하고 대판 싸우다가 다시 화해하고 사랑이 깊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4월달 경제지표였다면 5월달, 6월달은 어떤 분위기냐면 다시 사랑이 싹 텄어요. 더 깊어졌어. 사랑이 깊어졌는데 한 대판 싸우면서 볼 걸 못 볼 걸 다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콩깍불이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상대를 내 남자친구를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다가 아니었구나. 나한테 다정다감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승질 났을 때는 진짜 나 한 대 칠 정도로 승질 그지 같구나. 이런 면도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대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것처럼 지금 바로 5월달 관련 경제지표, 6월달 경제지표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외에 중국 증시 이제 다시 단오절 휴장을 이제 넘어서 다시 개장이 되고요. 중앙정치국은 상무위원회 7월 회의에서 부양책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주말에 터졌죠. 그래서 과연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점검된다라는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자, 저는 6월에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주식시장의 어떤 혹은 주식시장의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주식 경제에 대한 관념을 모두 버리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미스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린지 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이 갖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게 원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은 재료를 땡겨 쓴다. 이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을 5월 이슈 기억하고 계신가요?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빠져서 내 종목이 하락해서 2600포인트가 이탈돼서 정신이 없으시고 속상하고 걱정되시겠지만 한번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요. 여러분 4월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4월 달의 이슈는 뭐였냐면 3월 달에 터졌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혹시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2008년도 리만 사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크게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안정되면서 살짝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제가 여러분 이제 조만간 증시는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이제 이러니 저러니 디폴트가 되니 마네 이것 때문에 정신 없을 거다. 그러나 미국이 디폴트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디폴트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조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협상하고 진행되고 뭔가 협상이 끝나고 안정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다시 주식시장은 6월달 FOMC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6월달 FOMC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밑밥을 깔았습니다. 어떻게 깔았습니까? 6월달은 금리를 동결할 건데 금리를 계속 동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쉼표를 찍을 것이다. 즉 6월달에는 동결을 할 거지만 7월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미리 판이 깔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끝난 다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6월 달에 금리 동결은 이게 호재가 아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려면 자신이 있으면 경제 자신이 있으면 미리 땡겨서 해버리면 되는 건데 일단 미국이 지금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네들도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지라도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월달 잠깐 반짝하고 좋아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6월달 상승작에 제가 주식을 일부라도 팔아라, 흥분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지금 와서 6월달에 와 금리 동결했어 그리고 좋아라 했는데 갑자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2번 하겠대요라고 하니까 시장이 푹 주저앉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상반기예요. 1월 달에는 뭐 1월 효과 없다 그랬다가 2월 달에는 이건 뭐지 하면서 약간 증시가 까칠하게 움직였다가 3월 달에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져서 걱정을 했었고, 그리고 4월 달은 어느 정도 안도를 하다가 그 이슈가 부채 한도 협상으로 넘어갔고요. 디폴트 걱정하는 거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협상이 되니 많이 하면서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뭐라 그럴까요? 능구렁이 짓을 좀 했죠. 그렇게 6월 달 FOMC 금리 동결로 안정을 하다가 이제는 금리 동결한 다음에 7월 달에 다시 금리 인상하겠다. 앞으로 2번 더 하겠다라는 이슈로 주식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2023년도 상반기의 모든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연초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나요?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크게 확산됐나요? 제가 그때 자주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디폴트 되는 일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저렇게 좀 밀리는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2번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갑자기 경제지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눌리는 이유는요. 니네 7월달 금리 인상하지 마라는 압박을 연준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시장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남아있는 한 주 그리고 2023년 하반기 돈다방 미쓰리는 2023년 상반기 이렇게 시황을 읽어드리고 냉정함을 유지시켜드리고 흥분하지 않게 해드리고 너무 공포에 떨게 하지 않게 해드리는 작업을 2023년 하반기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탈도 강화되고 멘탈을 강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머릿속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미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그게 지금 단기간 작년 연말부터 돈다방 미쓰리를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월달 지나면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미쓰리가 멘탈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쓰리 말이 맞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미쓰리 따라쟁이가 되어 가시는 거예요.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상반기처럼 변함없이 초심 잃지 않고 그리고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멘탈을 강화시켜드리고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숲을 읽어드리는 그런 경제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2023년 6월 마지막 한 주. 오늘은 제가 대충 그냥 수박 탈기식으로만 전해드린 거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물론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쉽니다만 이제 화요일부터 다시 돈다방 미쓰리가 월요일 뉴욕 증시를 읽어드리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상반기, 6월 마지막 주, 그리고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는 2023년 하반기를 조금씩 야금야금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